자, 안녕하십니까 평주 회원님들.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무더기로 하락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오늘 계속 관람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종목들 중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제 하한가 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코아스템 역시 13%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11% 하락을 했고요. 에스텍파마도 9%, 랩지노미스도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꽤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왜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할 때 특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 두 종목 말고도 바이오 전반적인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럼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약세 이유. 2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은 별로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이 대형 제약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이 안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대형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된 회사들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를 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제약사는 아시죠? 녹십자라든지 대웅제약, 종근당, 그리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의약품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약 개발보다는 기존의 많은 라인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 제품에 대한 다양화가 실적에 뒷받침이 되는 쪽.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바이오 쪽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쪽 말고는 웬만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신약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성장성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실적 수익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경우에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를 인상을 한다.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자금력이 좋지 않은 기업,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100억을 빌렸으면 150억 정도 이자를 내면 되지만 지금은 200억 정도, 한 100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조금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관과 외국인이 어떠한 스탠스가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을 좀 제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상기는 제일 안 좋, 금리 인상기 말고 금리 인하하는 시점,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 이런 시점에 이 성장주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에 있는 종목보다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는 종목들이 이미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할 거다 라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을 뒷받침을 한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 라이센스 아웃 뭐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지금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취득을 해서 그 로열티를 취득한 만큼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계약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보전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반기 의견 거절로 이제 반기 보고서를 내잖아요. 반기 보고서,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해서 반기 보고서를 내면 반기 보고서에서 이제 적정을 받아야 이제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정이라든지 뭐 의견 거절 뭐 이런 쪽이 나오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의견 거절이 나오면 흔히 말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 거절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제 매도를 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 막판에 어떻게 보면 물량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일으켜서 결국은 하락세를 좀 더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장 막판에 비보전 헬스케어가 투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더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아스템도 2시 50분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더 하락을 많이 했고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2시 50분이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조금 뭐 반등을 하면서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죠. 그런데도 약세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대부분 바이오 쪽이 이제 비보전 헬스케어가 하한가 시세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게끔 만들어진 모습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넥슨 게임즈 뭐 이런 쪽은 뭐 이미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여서 뭐 별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코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또 악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한꺼번에 많이 출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보전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뭐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원 선이 깨지면 지난번 저점이 9,600원입니다. 그래서 9,600원을 역시나 유지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유지가 되면 이제 추가적인 하방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제한 브레이크를 거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비보전 헬스케어는
이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급반등을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이제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오늘 이제 시간으로 보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풀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한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라 내일도 장 초반에 좀 밀리면서 시작을 하면 밀리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 1000원에서 1100원, 200원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고, 반등을 조금이라도 할 때마다 뭐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무뎌져야 된다. 그래서 9월에 FOMC가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7월에 썼던 것처럼 그 속도 조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속도는 좀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빅테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차라리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임상이 좀 빠르게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쪽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어렵지만 종목들에 있어서는 빠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잘 좀 눈여겨보시면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관련돼서는 또 시간을 내서 뭐 이번 주에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